프리패스의 패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몸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듣기 거북해도 많은 양해 좀 부탁드렸습니다. 많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쪽에 있는 독학사라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독학사 1단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키게 되었거든요. 네, 그럼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사, 이쪽에서 지금 보이시는 게 독학사 홈페이지예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와 똑같은 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독학사라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좀 독학하기 전은 이런 거에 얘기하여 이런저런 얘기들 막 나와 있죠. 근데 좀 복잡하실 거라고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독학사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대학교판 검정고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졸업장을 따잖아요. 근데 독학사는 대학교판 검정고시예요. 네,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는 교양 과정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되실 거고, 2단계는 전공 기초 관련한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3단계는 전공 심화에 대한, 4단계는 종합, 총 통틀어 가지고 교양 과목에 대한 거, 전공 과목에 대한 부분을 시험을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통과를 했다고 할 때 졸업장을 취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학사를 왜 많이들 할까요? 3년에 걸쳐 가지고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거에 비해서 독학학위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으로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을 해가지고 대학교 학사 편입을 진행을 하신다던가 대학원 준비를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진짜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독학학위제를 볼 수 있기 위해선 고등학교 이상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과정, 2과정, 3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교양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고, 2과정 전공기초과정 시험 인정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3과정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과정, 이 과정들은 4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전과목 17과목을 합격을 했을 때 4단계의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게 많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총점 600점 중 전과목 6과목 60점 이상을 득점을 한다고만 하면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60점만 넘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 1단계 접수 과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단계 과정, 교양시험 인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온라인 원서 접수는 1단계 응시하시려는 분들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22일까지, 오늘이 27일이니까 이번 주 22일까지는 반드시 원서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때 놓치면은 바로 그걸 수습할 수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험표를 출력하는 것들 날짜가 이쪽에 나와 있으시고, 합격자 발표는 3월 22일 날 발표를 하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1단계 과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교양이죠. 교양 과목입니다. 뭐 전공에 대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전공에 대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목들이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교양을 공부하는 과목들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국어, 국사, 외국어, 뭐 영어, 독일어, 이택 1과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선택 과목입니다. 예, 이 중에서 두 과목만 응시하신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실 때 국어, 국사, 외국어, 현대사회일기, 문학개론, 뭐 철학에 의해 문화사상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죠. 이 과정들 여기서 두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과정은 사회학개론, 현대사회와 윤리, 문학개론, 심리학개론 이렇게 네 과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추천을 드리는데 나머지는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 이 과목 중에서 끌리는 과목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현대사회윤리, 문학개론,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이렇게 네 과목을 치르시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2교시에는 외국어 영역이죠. 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런 것들 택 1과목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뭐 제2외국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자기가 조금 뭐 해볼만 하다라고 싶은 거를 고르면 제일 좋은데 만인의 공통 언어인 영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대신에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토익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아마 토익을 700점에서 800점 이상의 성적을 나오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외국어 영역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근데 막 500점이나 500점에서 600점 밑으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익 RC 영역, LC 말고 RC 영역 같은 경우에 뭐 빈칸 집어넣거나 이런 것들이 좀 흡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토익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교시 국어 국사 영역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국어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문법적인 위주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해도가 필요하고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해 봤기로는 제일 좀 공부가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국어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국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학학위제에서 나오는 과목이 엄청나게 고도의 막 어려운 난이도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사. 이 국사 과목의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유튜브에 좀 무료로 올라오는 선생님들께서, 스타 강사님들께서 무료로 올라오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띄워주세요. 네, 그런 것들을 한 3회독을 하시고, 빠르게 좀 들으세요. 빠르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국사는 정말 좀 시간이 조금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뭐 제가 들어보기로는 학생분들이 뭐 일주일 만에 좀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3회독 빠르게 한번 하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풀어보신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항수 및 배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교양과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40문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한 문항당 2.5점이 주어지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총 합계 40문항 100점이 나와서 뭐 여기에 뭐 예외 과목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다 40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단계는 다 40문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응시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면제. 시험 면제와 같은 부분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일정한 학점을 인정을 받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실제로 뭐 1단계를 굳이 통과를 하시지 않아도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여기 나오죠. 면제 현황 1과정 면제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학점을 행제로도 35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 외국에서 13년 이상, 이거는 뭐 많이들 없으실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합격 결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점이 나오면은 된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1단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기서 팁으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점은행제도 운영을 하는 페이지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독학사랑 연동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커요. 네,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 독학사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편하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1단계에서 총 5과목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한 과목을 통과를 하셨을 때 학점인증제에서 4학점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5과목 중에서 국사를 통과했다. 5과목을 봤는데 되게 좀 못 보이기는 한 거죠. 한 과목 5과목 중에 한 과목을 통과를 한 건데, 네, 5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그러면 4학점을 학점은행제 측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더 140학점까지 학위 취득을 위한 그 140학점까지 가는데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국어랑 영어를 통과를 했다, 그럼 저는 8학점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40에서 8학점, 132학점만 따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독학사를 병행을 해가지고 학점은행제도 진행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학위를 따고 계시기도 하죠. 네, 오늘 이렇게 1단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 솔직히 1단계 과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2월 28일까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5과목이라도 충분히 통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2월 28일에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